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이번 주말은 바깥 활동 계획 있으시다면 우산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돌풍과 우박까지 동반한 요란한 가을비가 예보되는데요. 기상청은 다음 주에는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날씨 소식 김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말 전국 곳곳에 요란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밀려오는 비구름은 오전에 중부, 오후에는 남부지방까지 훑고 지나겠습니다. 이번 비는 여름철 소나기처럼 짧고 굵게 쏟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5km 상공으로 영하 25도의 대륙 찬 공기와 한반도 부근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수직으로 뒤섞이면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총 강수량은 40mm 안팎이지만 비구름이 지날 때는 시간당 최대 2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고 일부 내륙에는 손톱만한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 안전사고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 전북,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 돌풍,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한층 더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면서 일요일부터는 쌀쌀해지겠습니다. 특히 월요일에는 중부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는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의 둔화 흐름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도체 등 제조업 수출 반등 조짐과 서비스업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인데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상저하고 전망을 고수하면서도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은 일부 열어둔 정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해 민생 안정에 기반을 둔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정부가 석 달 연속 한국 경제 둔화 흐름이 완화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제조업 생산 수출이 반등 조짐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지난 8월 제조업 생산 지수는 한 달 전보다 5.6% 상승해 석 달 만에 상승을 기록했는데 특히 반도체가 13.4% 증가했습니다. 지난 3, 4분기 수출은 1년 전보다 9.8% 감소해 지난해 4, 4분기 이후 최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보다 0.3% 늘어 석 달째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통화긴축 장기화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 정세 불안이 더해지며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물가가 상승폭을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7% 올랐는데 전달의 3.4%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여러 하방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이 아주 크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경기 회복세는 뚜렷해질 것이고. 상저하고 전망을 고수하면서도 인플레이션 장기화 전망은 일부 열어둔 정부.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상계획을 재점검해 민생 안정에 기반을 둔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석 달 만에 3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고용률도 통계 작성 이후 9월 기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취업자가, 성별로는 여성 취업자가 크게 늘어난 모습입니다. 정부는 여성 고용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력 단절 문제가 심각하다며 관련 지원을 이어가겠다 밝혔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0만 9천 명 증가해 석 달 만에 증가폭 30만 명대 선을 회복했습니다. 보건복지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한동안 감소세를 이어가던 건설업 취업자가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영향입니다.
보건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1만여 명 증가했고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도 6만여 명 늘었습니다. 건설업 취업자는 3만 6천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시장 호조에 힘입어 전체 고용률은 63.2%로 통계 작성 이래 9월 기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증가폭이 컸던 기저휴가 등으로 인해 9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이대별로는 15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가 11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는데 통계청은 청년층을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10대와 마찬가지로 비경 쪽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20대 후반의 경우에는 고용률이 약간 다른 그 20대 초반보다는 좀 계속 플러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별로는 남성 취업자가 4만 9천 명가량 늘며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여성 취업자가 26만 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혼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30대, 40대 여성 고용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 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여성 고용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력 단절 문제가 심각하다며 관련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윤입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 측이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최윤종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옷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가족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여성과의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욕구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이 벌어진 가운데 소셜미디어가 이와 관련한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떠올랐는데요. 옛 트위터죠. X가 유럽연합의 강력한 SNS 규제법인 디지털 서비스법의 첫 제재 대상에 오를 위기에 놓였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법을 준수하라 촉구했는데 이번엔 공식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김태종 특파원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12일 옛 트위터인 X를 상대로 불법 콘텐츠 처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을 둘러싸고 X에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티에르 브루통 EU 집행위원은 이날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라 X에 정보 요청을 했다며 디지털 서비스법은 위기 상황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EU는 앞서 X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에게 디지털 서비스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는데 이번엔 공식 조사에 나선 겁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SNS에서 가짜뉴스와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으로 위반 시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8월 이 법이 시행된 뒤 EU가 SNS 플랫폼을 상대로 내린 가장 중대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X 외에 페이스북과 틱톡 등 다른 주요 플랫폼에서도 가짜뉴스가 만연하면서 EU는 이들 플랫폼에 대해서도 디지털 서비스 위반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 착수로 바뀐 것은 X가 처음입니다. X에서 가짜뉴스가 가장 많이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X에는 지난 7일 새벽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습 직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는 가짜뉴스가 올라오는가 하면 지난 8일에는 비디오 게임 영상을 연출해 하마스 대원이 이스라엘 헬리콥터를 격추하는 장면이라고 조작한 영상이 게시됐고 미국이 이스라엘에 8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승인했다는 백악관의 가짜 문서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X는 EU에 보낸 서한에서 수만 개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임을 알리는 딱지를 붙였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김태종입니다.